생명의 버팀목 희망채널 백혈병 혈액암 한우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 소식이고요. 신규 건강보험 등재 관련입니다.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 보슬리프 성분명 보스트닙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에 시각처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동안은 비급여로 사용했겠죠. 비급여 가격이 연간 한 2,500만 원쯤 되거든요. 올 2024년도 1월 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제 4년 내 5%, 그러니까 한 연간 한 125만 원 정도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럼요. 건강보험 등재되는 거랑 아닌 거랑 너무 차이가 크죠. 맞습니다. 예. 보슬리프는 우리가 알기로 식약처 허가상 적응증하고 건강보험 등재된 기준하고 상당히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식약처 허가 적응증은 새로 진단된 만성기, 처음 진단받은 환자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네. 네.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 백혈병, 요게 이제 허가가 돼 있고요. 또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소위 전체죠. 전체 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 백혈병 환자, 이렇게 두 그룹이 적응적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예. 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이제 이 급여 기준은 좀 축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진단된 만성기는 제외돼 있고요. 이 환자는 그렇죠. 비급여로 사용해야 되고요. 이메티닙이라고 하는데 보통 글리백이죠. 글리백이 너무 유명한. 그렇죠. 네. 그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은 보통 내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불내성, 보통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런 걸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소위 말해서 그냥 2차, 성인한테 한다는 그죠, 거예요. 성인에게만 되고 그것도 1차 신규로 안 되고 2차 이상의 치료에만 가능한 네. 이제 이런 적응증이고요. 다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 보슬리프는 특히 심장이나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이제 약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만성골수병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심장이나 혈관 쪽 그쵸, 이제 부작용이. 부작용이 있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슬리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고 하면 보슬리프는 용량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100ml가 있고 400ml가 있고 500ml가 있더라고요. 예. 100ml가 23,552원, 400ml는 62,526원, 500ml는 7,655원입니다. 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는 경구용 표적치료제입니다. 예, 보통 권장 용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요것도 식약처 허가 적응증이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좀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진단된 만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한 번 400ml를 복용하고요. 그 이전요법의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이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1회 500ml를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슬리프를 소개 드릴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2세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슬리프는 2세대 표적 치료제고요. 그 유명한 이제 글리백이 1세대 표적 치료제입니다. 2세대에 보슬리프가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이미 2007년도부터 우리가 스프라셀, 그다음에 타시그나, 슈펙트가 2세대 표적 치료제로 이미 시약처가도 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2018년도에 아이클리시그라고 하는 포나티브라고 하는 만성골수 백혈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T315I 이 돌연변이가 있었을 때 네.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치료할 수 있는 제3세대 표적 치료제 좀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네. 아이클리시브가 나와 있고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제4세대 이제 표적 치료제로 샘블릭스 에시미즘. 네.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5세대가 오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보슬리프는 2012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한국에서도 임상시험으로 한국의 환자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료진들이 이 심장이나 혈관 쪽 이 위험 인자 있는 사람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제 그런 약이었는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시각처화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사연 많은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슬리프를. 그러면 보슬리프가 시각처 허가사항하고 적응증하고 급여 기준이 많이 달라서 그리고 예. 또 굉장히 급여 기준이 제가 봐서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진단된 만성기 환자들에게도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안 되는 거고요. 쓸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8세 이상의 성인만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현재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이 글리백이라는 이메틴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프라셀, 타시거나 수펙트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 세 개는 선행요법으로 썼을 때는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아마 그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치료 환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급여 기준 좀 좁게 이 보슬리프 말고도 다른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4세대까지 있다. 근데 그거 다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특히 심장 질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보스티닌만이 더 효과가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신규 진단부터 써야 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만성우솔백혈병 환자의 가장 목표가 뭐냐? 치료를 잘해서 나중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약을 가급적 바꾸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치료제 맨 처음에 쓰는 약을 어떤 약을 선택하냐가 중요한데 현재 쓸 수 있는 게 글리백, 스프라셀, 타시거나 수펙트 4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 심장이나 혈관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이런 경우 1차 치료제로 만약에 보슬리프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의료진이 보슬리프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환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뭐 정부나 또 건강보험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슬리프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슬리프의 식약처 허가된 적응증과 예.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좁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혈병 혈액암 한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